경남 영산시에 소재한 빌라 소유자가 이제 사망하고 5명의 이제 상속인 명의로 이제 공유 등기가 돼 있었습니다.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A의 지분에 대해서 이제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B가 그것을 낙찰받아서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B는 그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바로 그날 C에게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줬습니다. 그 후에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경매 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혀연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공매 시장의 질서를 흐트리는 사기 수법이라 할 수 있는 공유 지분 가등기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통정 허위 표시로 봐서 말소시킨 판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전 영상에서 공유 지분 가등기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의 이제 변론 종결 후의 가등기는 기판력에 저촉되어서 이제 말소가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마쳐진 등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소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이제 가등기 말소 소송을 통해서 민법상 이제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다 하는 주장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 승소가 이제 쉽지는 않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서 공유지분 가등기 수법을 활용해서 마쳐진 가등기에 대해서 이것을 민법상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된다. 그래서 말소하라고 선고한 부산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의 판례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지방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남 영산시에 소재한 빌라 소유자가 이제 사망하고 5명의 이제 상속인 명의로 이제 공유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A의 지분에 대해서 이제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B가 그것을 낙찰받아서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B는 그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바로 그날 C에게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제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줬습니다. 그 후에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경매 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빌라 한 세대 전체가 경매로 분할해서 각자 지분으로 배당받아가라는 그런 내용의 판결을 받았죠. 그 후에 B는 위 이제 경매 분할 판결에 따라서 그 빌라에 대해서 임의경매 신청을 했고 그 경매 절차에서 D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그 지분 전체를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D가 낙찰을 받아보니까 그 선순위 가등기가 있었죠. 그 5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가등기권자인 C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 허위 표시 또는 선량한 풍수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무효의 등기다. 그래서 C는 D에게 가등기를 말소해줄 의무가 있다. 라면서 이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죠. 이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여러 가지 증거와 이제 증인의 증언, 가등기권자 본인 신문까지 한 결과를 종합해서 이 가등기는 C와 B 사이 실제 매매 예약 없이 통정 허위 표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말소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B는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빌라 중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를 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에 빌라에 대해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했습니다. B가 또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 최초에는 재테크 목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런 것을 비춰보면 B는 당초부터 이걸 사가지고 다시 처분하는 등 이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는 점을 먼저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가등기권자인 C는 사위인 이 B가 장모인 C에게 집을 마련해 줄 목적으로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맞춰준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분만으로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거주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B가 빌라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또 낙찰받는다는 보장이 또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마련해 줄 목적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 C와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까지 굳이 이렇게 맞춰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B는 이 지분을 취득한 뒤에 곧바로 빌라의 다른 공유자한테 이 지분을 매각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는 점, 이런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세 번째, B는 이 지분을 취득한 당일날 장모인 C와 매매 예약서를 작성하고 가등기를 마쳤는데 이 장모인 C는
사위인 B가 이 지분을 취득하기 이전에 자신의 딸이자 B의 아내인 E로부터 C가 아들인 F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라의 나머지 지분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대금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이제 또 주장하는 반면에 B가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은 다음 딸인 E가 C에게 이러한 사실을 얘기해서 매매 예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이제 진술하는데 결국 이 매매 예약 체결 경위에 관해서 B와 C의 진술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네 번째, 가등기권자 C는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를 한 경험이 전혀 없고 또 C 앞으로 가등기를 마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고 다만 딸인 E의 제안에 따라서 관련 서류를 줬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또 가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도 자기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는 등 매매 예약 및 가등기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걸 이제 증거로 들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B와 C 사이 매매 예약은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돼서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맞춰진 이 가등기 역시 무효를 할 것이기 때문에 C는 낙찰자인 D에게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중앙지법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상가주택을 A, B, C가 이제 상속받아서 각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A는 다른 공제자인 B, C를 상대로 경매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제기한 후 1개월 후에 B가 자기 지분을 자기 아들인 D에게 매매 예약을 원유로 지분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에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는 이 상가주택을 경매에 붙여서 매각 대금을 3분의 1씩 분배하라는 그런 내용의 조정이 이제 성립이 됐죠. 이렇게 조정이 성립되자 이제 지분권자의 A 입장에서는 B가 이 소송 전에 D에게 자기 아들에게 가등기를 해준 것 때문에 이 경매에 넣더라도 많이 유찰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으니까 D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B가 D에게 한 이 매매 예약은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가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A의 B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B를 대위해서 D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이제 제기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은 여러 가지 정보와 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서 이 사건 매매 예약은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허위의 계약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피고 B와 피고 가등기권자 D는 모자 사이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죠. 그리고 원고 A와 피고 B는 조카와 고모 사이가 되고 원고 A와 피고 D는 사촌 형제 사이가 되어서 망인 사망 후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해서 A와 B 사이에 또 수의 법률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두 번째, 원고 A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한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 소송의 소장 부본이 피고 B한테 송달된 날로부터 불과 6일 뒤에 피고 D에게 이제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셋째, 피고 B와 피고 D는 그 지분에 대해서 매매 대금 5억 원, 증거금 5천만 원으로 한 매매 예약이 이루어지고 증거금이 실제로 지급됐다고 하지만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그 거래는 계약금 지급의 외관을 작출한 허위 거래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가 우체국 계좌에 있던 6,600만 원으로 정기예금을 가입했다가 불과 14일 만에 해약해서 그 6,600만 원 전액을 인출했는데 그날은 관련 공유물 분할 소송이 소장 부분이 B에게 송달된 이틀 뒤다고 봤습니다. 넷째, 피고 B가 위 돈을 인출한 직후 아들인 피고 D의 계좌에 3,500만 원이 이제 현금으로 입금됐다가 D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다시 B의 계좌로 이체되고 이어서 B의 계좌에서 9,600만 원이 인출되어서 다시 정기예금으로 9,600만 원이 예치됐는데 이 모든 거래는 불과 1시간여의 짧은 시간 동안 같은 이제 은행 지점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피고 B가 정기예금을 가입했다가 불과 14일 만에 해약을 하고 현금 입금 및 계좌 이체 등을 거친 뒤에 다시 정기예금에 가입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거래로서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이제 일련의 금융거래로 보인다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피고 B와 피고 D가 제시하는 매매 예약 정서에 의하면 매매 대금은 총 5억이지만은 계약금 즉 증거금 5천만 원은 매매 계약 예약일 그 당일날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25일 뒤로서 공유물 분할 소장 부분 송달 이틀 뒤로서 다수의 금융 거래가 일어난 날에 지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잔금의 지급 기한 내지 매매예약 완결일은 아예 정함이 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의 매매예약에 비춰서 매우 이례적인 내용이다라고 봤습니다. 자, 7번째, 이 사건 가등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도 낙찰자 입장에서 이 사건 가등기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 참가자들이 아예 부담을 느껴서 입찰을 꺼리게 되고 결국 유찰이 발생해서 매각 대금이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8번째, 한편 원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를 통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그 목적을 전국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효인 가등기의 외관을 제거하는 등 이제 원고의 공유물 분할 청구를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B를 대위해서 피고 D를 상대로 무효인 이 가등기 말소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 계약은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그래서 이 가등기는 무효를 할 것이기 때문에 피고 D는 피고 B에게 이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